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의 숲을 여행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돈, 우리가 땀 흘려 저축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거대한 약속 위에 세워진 신기루와 같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붓는 연금,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갚아나가는 대출금이 사실은 내 아래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쏟아부어야만 유지되는 구조의 일부라면 말입니다. 이것은 어두운 금융세계의 한 구석에서나 벌어지는 폰지 사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경제 시스템의 작동 원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아직 붕괴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끊임없이 새로운 참여자, 새로운 신용, 그리고 새로운 환상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 시스템이 과연 무너질 것인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그것이 무너질 때 그 잔해에 깔리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입니다. 이 거대한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피라미드 사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원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피라미드 사기는 엄청난 수익률을 약속하지만 실제 가치를 창출하는 대신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1920년 찰스 폰지라는 인물이 단 90일 만에 50%의 수익을 약속하면서 이 사기 수법은 악명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며 성공의 환상을 만들어냈죠. 사람들은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수학은 냉정했습니다. 피라미드의 각층은 바로 아래층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했습니다. 결국 몇 달 만에 시스템은 붕괴했고 수천 명이 파산했습니다. 피라미드 사기가 지속 불가능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유한한 세상에서 무한한 성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더 이상 끌어들일 새로운 사람이 바닥나게 되죠. 자, 이제부터가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법적인 테두리를 걷어내고 보면 지금의 세계 경제는 놀랍도록 같은 논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정부는 수조 달러의 빚을 집니다. 그 돈은 그들이 창출한 실질 가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의 주머니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기업들은 빚을 내어 자사주를 매입하고 주가를 부양하며 주주들의 배를 불리지만 그 청구서는 미래로 떠넘깁니다. 수많은 가게는 신용카드와 주택담보대출로 살아가며 원금은 거의 줄지 않는 채 평생 이자만 갚아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쓰는 돈 그 자체는 어떨까요? 이 돈은 금이나 은 혹은 그 어떤 실물 자산에 의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마다 말 그대로 허공에서 창조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갑 속의 돈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인쇄기에서 찍혀나온 것이 아닙니다. 대출을 통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부분 지급준비제도 하에서 여러분이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하면 은행은 그중 일부, 가령 10%인 10만 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금은 시스템 내에서 새로운 돈이 되어 다른 은행에 예금되고 그 은행은 또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를 대출해 줍니다. 여러분의 단돈 100만 원 예금이 시스템 전체에서는 수백만 원의 새로운 신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장부상으로는 모두가 부유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의 빚과 자산이라는 주장들이 피라미드처럼 위태롭게 쌓여있는 것뿐입니다. 이 시스템은 사람들의 신뢰가 유지되고 모두가 동시에 예금을 인출하러 오지 않는 한에서만 작동합니다. 그 신뢰에 금이 가는 순간 우리는 대공황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보았던 뱅크런,
즉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와 시스템 붕괴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미국 달러가 금에 고정된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서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지시키면서 이 체제는 붕괴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세계 경제는 오직 정부에 대한 믿음 하나만을 담보로 하는 명목 화폐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본래 깨지기 쉬운 법입니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영원한 성장을 약속해야만 했습니다. 빚으로 지탱되는 성장, 인플레이션으로 유지되는 성장,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노동으로 이루어지는 성장.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피라미드 사기의 구조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은퇴 후 받게 될 돈은 과거에 여러분이 냈던 돈이 마법의 금고에 쌓여 있다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일하고 있는 젊은 세대가 내는 돈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피라미드의 아랫부분이 계속해서 넓어지는 사회에서는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나라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은퇴 인구는 늘어나는데 시스템에 돈을 내는 젊은이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 통계학적 피라미드 사기이며 수학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빚을 내고 돈을 찍어내며 임시방편으로 구멍을 막지만 구덩이는 점점 더 깊어질 뿐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어떻습니까? 수십 년간 집값은 그 집의 본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새로운 구매자가 빚을 내서라도 기꺼이 지불하려는 가격에 의해 결정되어 왔습니다. 모든 부동산 호황은 사다리 맨 아래에서 진입하는 새로운 사람들 덕분에 유지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가격이 폭등하면 피라미드의 기초는 좁아집니다. 환상의 금이 가고 수많은 사람들의 자산이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젊은 세대가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려는 이유도 어쩌면 이 거대한 피라미드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불안감 때문일지 모릅니다. 주식시장, 심지어 암호화폐 시장도 같은 논리로 움직입니다. 기업의 실적만으로 주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일 누군가 더 비싼 가격에 사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움직입니다. 피라미드 구조의 완벽한 정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진짜 피라미드의 주인, 바로 중앙은행이 등판합니다. 2008년 부동산 피라미드가 마침내 무너졌을 때 미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수조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양적 완화라고 불렀지만 본질은 시스템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새로운 돈을 펌프질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낡은 빚은 새로 찍어낸 돈으로 갚았습니다. 손실은 사회 전체에 떠넘겨졌고 이익은 소수의 것으로 남았습니다. 피라미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크고 위태롭게 재건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긴축이라는 이름으로, 구매력의 점진적인 하락이라는 형태로 저축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세금을 내는 바로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역사는 이 패턴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1720년 남해해사 거품 사태, 1930년대 대공황,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경고인 이웃나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모든 사례는 끝없는 돈과 끝없는 믿음을 요구하다가 결국 현실의 벽에 부딪혀 무너지는 똑같은 DNA를 보여줍니다. 특히 1997년 우리가 겪었던 IMF 외환위기는 이 거대한 글로벌 시스템의 균열이 한 국가의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경험이었습니다. 불편한 진실은
우리가 이 피라미드 구조를 성장, 경기 부양, 혹은 그냥 경제라고 부르며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시스템이 새로운 빛과 새로운 믿음의 지속적인 주입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면 그것은 견고한 토대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지어진 성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 성의 맨 아래에서 이태롭게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이 피라미드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합니다. 전 세계 부채 총액은 300조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 세계 1년 총생산의 3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 전체가 3년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고 일만 해야 겨우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경제학자, 중앙은행 총재들은 모두가 한 목소리로 더 많은 빚, 더 많은 성장, 미래로부터 더 많은 돈을 빌려와 현재의 구멍을 메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사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도 멈추지 못하는 폭주 기관차와 같습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우리 삶을 이토록 힘들게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이 피라미드가 우리에게 조용히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적자를 내고 중앙은행이 시장을 구제할 때마다 새로운 돈이 시스템에 풀리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가치 창출보다 돈이 더 빨리 늘어날 때 여러분의 월급, 저축, 연금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사고가 아닙니다. 이 피라미드를 살려두기 위해 시스템에 내장된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이 시스템이 당신의 이익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금융 시스템은 당신이 아닌 자기 자신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부채, 구제금융은 시스템의 결함이 아니라 피라미드가 스스로를 유지하는 핵심 기능입니다. 둘째, 진정한 부는 시스템이 약속하는 종이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진정한 부는 시스템 바깥에서도 살아남는 자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술일 수도,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일 수도, 혹은 믿음이 무너졌을 때 사라지지 않을 실물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자유는 정부가 당신을 구해주기를 기다리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스스로 배우고 그 덫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세계 경제는 법적으로 피라미드 사기는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그 둘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피라미드의 기초가 약해질 때, 즉 새로운 돈의 유입이 마르고 사람들의 신뢰가 깨질 때 그 추락은 언제나 참혹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복되는 운율은 명확합니다. 만약 당신이 피라미드를 견고한 토대로 착각한다면 언젠가 그것은 당신의 발밑에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관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찾는 이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 하나하나가 더 깊은 통찰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